대한의군 참모총장 안중근은 드디어 마지막 전투를 위해 하얼빈 전쟁터로 들어섰습니다. 두만강과 시베리아 들판에서 바람맞고 이슬에 젖으며 싸워왔던 이 전쟁을 이제는 끝내야 할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전쟁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화요일, 안중근에게나 이토 히로부미에게는 운명의 날이 될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토가 탄 특별 열차는 어제 저녁 11시에 장춘을 떠나 오늘 새벽 안중근이 어제 떠나왔던 제1저격 지점 체가구역에 6시 10분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수비대장 1등 대위 라르코다프와 역장 오그네프가 특별 열차에 올라 이토를 맞이했고, 잠시 후 특별 열차는 마지막 역인 하얼빈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드디어 이토는 서서히 죽음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 시각 체가구역에 남아있던 우덕순과 조도선은 이토가 코앞에 도착했음에도 러시아 경비병의 제지로 문 밖을 나서보지도 못한 채 갇혀 있었습니다. 이토가 체가구역을 떠난 바로 그 시간, 안중근은 하얼빈시 레스나야가 28호 한국교민회 회장 김성백의 집에서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안중근은 늘 하던 대로 아침 기도를 마치고 정중하고 편안해 보이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입고 왔던 옷은 모두 벗어버리고 어제 새롭게 장만한 2줄 단추가 달린 양복을 꺼내 입고 외투를 걸친 후 사냥모자를 썼습니다. 이렇게 외투까지 단단히 갈아입은 것은 이날 대단히 날이 추웠기 때문이었고, 한편으로는 거사 후 체포당하면 더욱 추워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안중근은 검사에게 진술했습니다. 김성백의 집으로부터 하얼빈역까지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안중근이 역에 도착해보니 이른 시간임에도 러시아 경비병들과 일본인 환영객들로 역 주변은 무척 붐볐습니다. 일본인들은 열차 도착 30분 전에 정거장에 나와 있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러시아 경비병들은 이미 하얼빈 일본 총영사관 측으로부터 일본인들의 자유 입장을 요구받았으므로 아주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더 이상 검문이나 경계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얼빈역은 당시 신시가지에 새로 생긴 역이어서 사방이 뚫린 상태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의 입장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날 날씨는 하얼빈 기상대가 원동보에 발표한 대로 청천, 즉 맑고 추운 날씨였으며 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안중근은 역 군의 찻집으로 다가가 자리를 잡고서 역 전체의 모습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역 플랫폼에는 중국 악대와 러시아, 중국 의장대들이 정렬해 있고, 동원된 하얼빈 일본 교민회 회원들이 줄을 서거나 왔다 갔다 하느라 역 전체는 무척 소란스러웠습니다. 이윽고 9시가 가까워지자 특별열차의 기적소리와 함께 갑자기 군악대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이토를 태운 특별열차가 도착한 것입니다. 어떤 증인들은 그때가 9시 정각이 아니라 9시 10분, 15분, 20분 등 늦게 도착했다고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9시 정각 도착했다는 설을 따르겠습니다. 도착한 특별열차는 5칸이었는데 구조는 이렇습니다. 맨 앞칸은 하얼빈에서 마중 나간 러시아 측 사람들, 다음 칸은 식당차, 3번째와 4번째 칸은 일본 수용원, 5번째 칸이 응접실과 침실이 딸린 이토의 특별칸이었습니다. 이렇게 특별칸을 제일 마지막에 둔 이유는 3면을 유리로 둘러싸 만주벌판의 풍경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안중근은 이미 역에 도착해 2시간이 지나도록 긴장감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밖을 바라만 보고 있었던 참입니다. 이 배치도는 러시아에서 일본에 넘겨준 자료로 만들어진 배치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배치도입니다. 그런데 일본 측, 러시아 측, 중국 측이 조금 다르게 미묘한 차이로 배치 순서를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 배치도들과 증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안중근과 이토의 동선을 표현해봤습니다. 이 환영단 배치 문제는 안중근이 어디에 있다가 앞으로 나와 저격했느냐에 따라 각국의 책임 소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예민하게 또는 자기 나라에 유리하게 증언한 면이 있습니다. 이토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던 러시아 재무부 장관 까깝초프가 열차에 올라가 25분 정도의 영접 인사를 끝내고 이토를 데리고 내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안중근은 재빠르게 1등 출구를 통해 플랫폼으로 나갑니다. 안중근이 플랫폼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이토가 인사를 하며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계속 주악이 울리고 있었으므로 안중근은 바쁜 마음에 빠른 걸음으로 각국 명사단들이 모여있는 뒤쪽으로 갔습니다.
까깝초프는 장춘에서부터 이또와 같은 특별 열차를 타고 와 밖에 서 있던 러시아 영접팀 16명의 고급 장교들을 소개하고 곧바로 열병식에 들어갑니다. 국경수비대 소속 변방 아무르관구 제19중도에서 선발된 의장병들이 바른 자세로 도열해 있는 가운데 각 단체 및 기관별로 인사를 하는 시간이 제법 길고 지루하게 진행됐습니다. 그것은 각 단체장들이 일일이 대표들을 거명하며 소개했고 이또도 일일이 악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대표들과 각국 영사단이 있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에서 변경 지방재판소 검사 밀레르와 마지막 악수를 한 후 러시아 의장대의 분열 행진을 진행하기 위해 되돌아오게 됩니다. 안중근도 이 광경을 보고 얼른 두 줄로 서 있는 러시아 군대 뒤로 가섭니다. 부근에는 일본인들이 제법 모여있고 이또 공장 만세 소리도 들립니다. 이또가 움직이자 나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어 곧바로 받들어총 자세를 취하고 있는 병대가 열지어 있는 곳으로 잠입했다. 이또는 환영인파 속에서 인사를 하면서 통과하고 있었다. 바로 이때 이또가 안중근을 살짝 비켜 지나갈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러시아 병사들은 받들어총 자세를 취하고 긴장한 채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찰나 한 손에 총을 든 안중근이 나섭니다. 이또는 일행보다 조금 앞서 걷고 있었다. 내 앞을 조금 지날 때 나는 2칸 반 정도 떨어져 있었다. 드디어 즉각 발사하려 했으나 러시아 대신과 겹쳤기 때문에 발사할 수 없었다. 잠시 두 사람의 몸이 떨어지길 기다렸다. 약 한 척가량 떨어짐을 보고 순간 이또의 손 팔꿈치 윗부분을 겨냥하고 서너 발을 쏘았다. 안중근의 증언에 의한 배치도입니다. 그러나 이또는 안중근과 키 차이가 있어 조금 난감한 표적이었습니다. 게다가 표적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중근은 담대하고 침착한 마음으로 표적을 조절한 채 빠르게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야말로 번개같이 쏜 총알 3발이 약 25cm 너비의 옆구리를 파고듭니다. 안중근의 1차 목표물이었던 사냥감 이또는 이렇게 그 자리에서 처단됩니다. 안중근은 다시 눈을 돌려 의심스러운 집단을 향해 확인 사살을 시도하지만 사람들을 향해 정면으로 쏘지는 않습니다. 순간이었지만 첫 사격 목표였던 사람이 이또임을 알았고 확실히 명중했음을 프로 사냥꾼의 감각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안중근은 이제 1차 거사가 성공했음을 느끼고 제2차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랬기에 칼을 들고 덮치려는 러시아 기병을 보고 얼른 총을 공중으로 던져버립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살아남아 일제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 제대로 국제사회의 규탄대에 넘겨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확인 사살까지 끝낸 그는 즉시 소리 높여 꼬레아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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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어서 대한국 만세를 부르려다 마저 부르지 못한 채 러시아 병사들에 의해 체포됩니다. 대한국 만세까지 외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내용은 바로 1909년 12월 3일에 이루어진 사카이 경시의 신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단총을 내던지고 러시아어로 꼬레아우라를 3번 불렀다. 다시 한국어로 대한국 만세를 절규하였을 때 러시아 관원에게 포박당했다. 이 사실은 지금까지의 통설과는 다르지만 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꼬레아우라를 3번 외쳤다는 설은 신문과 공판 과정에서 여러 번 나오기도 하고 많은 책에 다시 쓰여지면서 굳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안중근의 대범한 성격에 비춰볼 때 안중근이 신문 때마다 꼬박꼬박 마지막에 대한국 만세까지 부르려다 말았다고 진술했을 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일반화되어 고착화됐을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야수의 눈앞에 당당히 버티고 섰던 안중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긴박한 죽음 앞에서 이또의 사살 성공을 직감한 후 우리말로 끝까지 대한국 만세를 온몸으로 절규해야 했던 그 순간 안중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